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대가성 물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부산 영도구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고가의 신발과 의류를 받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모두 1,00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오늘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대가성 물품을 받고 업체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A씨 등 영도구청 공무원 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에게 물품과 법인카드를 제공한 조경업체 관계자 B씨도 함께 송치됐습니다. A씨 등 영도구청 공원녹지부서 공무원들은 지난해 수개월에 걸쳐 B씨로부터 고가의 신발 수십 켤레와 외투 등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업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제공받은 대가는 1,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CBS가 보도한 영도구청 공원녹지직 공무원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인 끝에 범죄 사실을 확인했지만 적용한 혐의명과 구체적 수법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아직까지 수사를 검찰에서도 하고 있고 또 법원에서도 재판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명을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리지는 않는 것으로.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일부 공원녹지직 공무원에게 신발 등을 상납하는 것이 사실상 관행이라며 공사 대금 부풀리기 수법으로 물품 등을 받는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지자체 공원녹지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설계 변경 등으로 서류상 사업비를 부풀리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영도구청 공무원들의 구체적 수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와 비슷한 방식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소속 직원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된 영도구청은 부산시 인사위원회의 징계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총선 이후 엑스포 정산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서서히 공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를 둘러싼 여야의 극심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진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열린 부산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전원석 의원. 지난 4월 보궐선거로 시의회에 입성한 그의 첫 마디는 엑스포 행정사무조사였습니다. 전 의원입니다. 시민의 꿈과 열망을 무참히 깨었으니 실패 원인을 제대로 짚어보고 반성해야 하는 게 시와 시의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만약 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못한다면 국회에 정식으로 국정조사를 청원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행정사무조사 제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제22대 국회에서 엑스포 국정조사를 벌이겠다고 공약했는데 오늘 발언은 본격적으로 엑스포 공세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정조사는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야권이 주도하면 단독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국정조사 움직임이 구체화할 경우 여당의 극심한 반발은 불가피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총선 전부터 야당의 엑스포 국정조사 요구를 선거용이나 정쟁 도구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해왔습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엑스포 정산 요구가 여야 간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오를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진웅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기업 공개 열풍이 일고 있지만 부산의 대부분 기업은 상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강과 조선기자재 등 부산 주력 사업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 없는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인데 이는 되레 신산업 진출을 막아 지역 경제에 악영향으로 돌아온다는 분석입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외부기관의 회계감사를 받는 매출액 상위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 기업의 93.6%가 상장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상장 계획이 있거나 추진 중인 기업은 6.4%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2008년 같은 조사 당시 상장 계획이 있다는 응답인 11.3%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낮은 수치입니다. 실제로 국내 신규 상장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410개 상장 기업 가운데 부산 기업은 6개에 불과했습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가 클 수 있게 상장 기준을 낮춘 기술 특혜 상장 기업의 경우 수도권은 77곳에 달하지만 부산은 전무합니다. 부산 기업은 상장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로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67.1%나 됐습니다. 부산의 주력 산업인 철강과 조선 기자재 등이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신사업 추진과 사업 다각화의 길을 차단해 지역 경제에 악영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 기업동향 분석팀 정성엽 대리입니다. 전통 제조업이라고 해도 상장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산업도 전환을 하고 또 신산업으로 진출을 하고 이래야지 기업도 계속 성장해 나가고 지역 경제도 계속 이제 활력이 되는데 기업의 투자 확대와 성장은 지역의 산업 인프라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는 만큼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높일 수 있는 상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한 제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개월 만에 2%대로 내려앉았지만 과일 물가가 40% 가까이 치솟는 등 생활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부산 지역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부산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3.8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올랐습니다. 하지만 과일 물가 상승률은 39.8%에 달했고 과일 중 배 상승률은 무려 174%, 귤은 93.7%나 급등했습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시세 차익을 노린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다세대 건물 4채를 매입해 보증금을 돌려막는 수법으로 102명으로부터 8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속이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험에 가입하는 전형적인 전세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임대차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2시간 17분 만에 오갈 수 있는 KTX 청룡 열차가 도입 한 달 만에 고장이 잇따르면서 운행에 차질을 빚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제 서울에서 출발한 KTX 청룡 열차가 경남 양산을 지나던 중 고장으로 40여 분 동안 멈췄고 지난달 19일에도 열차 객실 전원 공급에 이상이 생겨 승객들이 일반 열차로 옮겨 타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정확한 고장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한약재와 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행위를 단속한 결과 18곳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위법 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비규격 한약재 판매, 유효기간 경과 한약재 판매 등이었습니다. 특히 정식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일본산 종합감기약을 판매한 수입의약품 판매점 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맑은 가운데 16에서 2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다소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19.2도, 습도는 71%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김상길, 기자 박중석, 아나운서 김정현이었습니다.